이번 보고서는 에코프로 BM, 하나기술, 솔로엠, 한솔케미칼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케미칼은 지난번에도 한번 올렸던 것 같은데 오늘도 보고서가 하나 나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코프로 BM이고요. 자, 45만원으로 하향 보고서가 나왔고요. 매출액은 5,039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287억 원으로서 YY 대비 QOQ 대비 모두 다 성장을 이뤄냈는데 영업이익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매출액은 상회, 영업이익은 하회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반 고객사들의 유럽 공장 본격화에 따른 EV향, NCA 양극재의 판매량이 증가했고 판가 영향 등으로 인해서 매출액은 늘었으나 에코프로 EM, 그러니까 SDI와 합작사에 대한 이 조기 가동에 따른 보정비 부담, 그다음 지주사 체제 비용, 그다음에 인건비 조정으로 일회성 비용이 좀 나왔고요. 거기 이제 내부자 거래 얘기 때문에 좀 시장의 심리가 좀 안 좋은 것도 최근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미래를 좀 보자면 2026년도까지 양극재 캐파를 기존 48만 톤에서 55만 톤까지 15% 상향할 예정이고요. ESG 준법 경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부자 거래 혐의로 결과가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 그리고 불공정 주식거래 방지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지난 1월에 발생한 화재건 영향도 최소화할 전망이기 때문에 3월 중으로 가동을 이제 할 예정이고 또 4분기부터 양산한 CAM6의 풀가동 조기 실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보수적인 좀 접근은 필요합니다. 여긴 45만원, 여긴 47만원입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도 50만원인데 대체 불가다라고 하면서 SDI의 원통형 배터리 생산 증가에 따라서 넌 IT 매출이 7,569억 원으로 1조 1,000억 원 정도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배터리 부분은 6,486억 원에서 1조 7,600억 원으로 급등한다고 합니다. 급증. 자, 하이네켈 양극재 부분에서 확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발트 프리 양극재 2024년도 양산 LFP 배터리 대체할 망간리치 양극재 2025년도 양산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설비 증설은 고객사들에 통해서 장기 공급 계약이 확정된 상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설한다고 해서 이게 빈 게 아니라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늘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점 매수 구간이지만은 그래도 내부자 거래에 대한 아직 좀 얘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써있듯이 아직 조사 진행 중이고 추가 조사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접근은 필요하다. 그래도 압도적 기술력은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적점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유 없는 폭락에 좀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여기도 53만원 오히려 상향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68만원. 굉장하죠. 자, 그 다음은 하나기술이고요. 자, 하나기술 같은 경우 2차전지 조립공정, 화성공정, 팩공정, 검사장비 등 유일하게 전 공정을 턴키 방식으로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게다가 타입과 관계없이 공급이 가능하고요. 2021년도에 1,000억 원 정도의 수주 잔고량이 있는데 이게 무려 5배가 는 겁니다. 5배. 전년 대비해서. 자, 효율적인 장비 관리와 원가 절감이 필요한 이 상황에서 턴키 방식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이 부각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를 받고 매출이 인식되는 시점까지 평균 리드 타임이 6개월, 10개월 정도를 고려해 볼 때 분기별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점점 좋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따가 차트와 재무표를 보시면서 이 주가가 더 갈 것인지 혹은 더 못 갈 것인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엠이고요. 솔로엠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3,326억 원, YY 대비해서 25.8%, QOQ로는 마이너스 5.5%, 영업이익은 58억 원인데 YY 대비해서 마이너스 45.9%, QOQ로 14.4%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상회했고요. 영업이익은 하회를 했습니다. 자, 이유는 하반기에 TV 수요 부진이 주요 원인이고요. 근데 반도체 조달 비용이 상승을 했고 신규 공장에 대한 일회성 비용이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TV 부분은 4분기 지점으로 바닥을 다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북미 고객사 신규 제품형 슬림 파워 모듈 양상도 12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전자제품은 신규 수요와 함께 신규 고객사 수요와 함께 또 전방 수요도 같이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자 가격 표식이라고 하는 이 ESL 수주 잔고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상위 3개 업체가 과점하는 시장이고요. 향후 5년간 20%대의 연평균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솔루엠에 대한 성장도 좀 예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 세 기업을 좀 비교하자면 SESL 같은 경우에는 확고한 1위이고요. 솔루엠은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업 이 프리시 요 기업은 하락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결론은 이 솔루엠이 1위임을 이 기업을 얼마만큼 쫓아가는지도 사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한솔케미칼이고요. 하양보고서입니다. 자, 2,767억 원, 76억 원의 매출을 끌어올렸고요. 그다음 영업이익은 356억 원으로서 QOQ로는 좀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당연히 하회를 했고요. 주력 사업 중에서 이 NB 라텍스 부분이 수익성이 안 좋아졌습니다. 자, 특히 이제 코로나 확산된 상태에서 상반기 중에 정상화에 진입을 한다면 점진적으로 실적 개선세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수요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좀 문제고, 또 주력 상품에 대한 판가 인상 여부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좋아진다라면 이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밑에 제가 이제 연결해 놓은 이 부분이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투자 포인트는 반도체 소재 업종 내에서 ROE가 가장 높고요. 성장성이 큰 2차 소재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향 보고서가 나와도 좀 괜찮은 기업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PER도 저평가이기도 하고요. 나름. 네. 자, 에코프로빔 강보합으로 끝났고요. 네, 이 내부자 거래 때문에 한 차례 좀 폭락을 했고, 또 수급 이슈로 이제 폭락을 했고, 또 2차전지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상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수급이 좀 안 좋아지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결론은 증설을 하고 계속적으로 잘 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불공정 그 얘기만 좀 지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앞으로도 좀 조사가 더 될 예정이라서 네, 조금 더 한두 주 정도 더 3월부터는 좀 주가가 변동이 생기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목표 주가라고 본다고 하면 사실 요 부분 아닌가 싶어요. 사실 못해도 45만원? 못해도 45만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여력만 되신다면 사는 거 전혀 무리가 될 것 같진 않고, 너무 무리해서 사지 마시고, 네, 추가적으로 악재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쭉 올라가고 PR이 좀 다소 높다라는 거 좀 인지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코스닥 2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주도주의고,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도 제가 예전에 한번 요 부분 정도에서 주봉으로 봤을 때 요 부분 정도에서 아마 추천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바로 급등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일단은 저점은 이미 좀 넘어간 구간 중에 하나이고, 어쨌든 여기도 지금은 본인 실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수급 문제 때문에 내려온 것이라서 지금은 우선 좀 하락세가 어느 정도 거치고 나서 신규 진입을 들어가시더라도 상승폭의 지금 절반 이상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이미 왔다고 봅니다. 네, 월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요만큼 올라갔던 폭을 지금 거의 다 감액하고 지금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 구간이 열려 있는 것 정도는 뭐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그래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더 매수하셔도 된다. 왜냐,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것이니까. 그래서 실적을 보시면 일단 기관들은 계속 매수가 들어왔고요. 네, 수주 작년 12월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실적이 마이너스에서 다시 턴 어라운드가 하반기부터 본격 상승했고, 이번 분기에도 아마도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도 어느 정도 돌아오겠죠. 마이너스에서 조금 더 많이 감축이 되겠죠. 네, 그러면 2022년도부터는 수주 잔고가 점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확한 턴 어라운드는 22년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지금이 딱 내려오는 구간에서 맞닥뜨리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2분기부터 시작될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코스닥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솔루엠
솔루엠도 오늘 강보합으로 마지막 마쳤는데요. 네,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 네, 월봉상으로 보셨을 때 이 기업입니다. 네, 상장한 지는 이제 거의 1년 좀 넘었고요. 네, 월봉으로 봤을 때는 네, 공모가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많이 상승해 보이지는 않고 주봉상으로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네, 어쨌든 과점 시장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이 과점의 메리트에서 얼마만큼 끌어올릴 것인가. 네, 재무표는 굉장히 좋지만은 엽기저가 좀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PER 46배. 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도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성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지 않나, 라고 좀 판단이 좀 됩니다. 네, 뭐 자사주도 조금이지만 뭐 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 기업이고요. 한솔 케미칼입니다. 자,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네, 계속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다. 예,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계속 안 좋고요. 네, 근데 뭐 일정 부분만 안 좋았을 뿐 그렇게 다 좋은 건 아니고 배당금을 올렸고, 네, 주주환원 정책에서 조금 더 한 것 같고, 네, 원가 상승에 대한 우려 선반영도 뭐 되어 있다고 하고, 네, 실적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 하지만은 계속 실적은 상승하고 있고요. 컨센서스 대비해서 나오지 않는 것뿐 PER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괜찮은 거고, 제가 요 기업이 턴어라운드 할 지점은 어디냐면 그 엔비라텍스가 이제 가격 하향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올라갈 거라 보고, 그 시점은 아무래도 3분기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사실 조금 관망을 하시면서 좀 내려올 것 같고요. 하반기부터 또 그 반도체에 대한 업황 사이클이 좀 다시 상승 사이클로 돌아가면서부터 또 주가가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코스피 기업이다 라고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